노래 잘한다는 가수들도 여기만 가면 다 털리고 돌아온다는 곳. 지금 이 순간 이태리 유학파 출신도 갔다가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그곳. 바로 뮤지컬입니다. 예전에는 뮤지컬이 문턱이 좀 높은 매니아층을 위한 장르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들도 이제는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고 있고 반대로 성악가 출신들, 노래 잘한다는 가수들도 뮤지컬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잘된 뮤지컬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별로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 했는데 왜 뮤지컬계에 갔다가 처참히 실패하고 돌아올까 하는 그런 가수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소리, 바로 발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뮤지컬 발성이라고 단정 짓기는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극장에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스탠다드한 발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다른 곳과는 다른 뮤지컬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공연 기간이 매우 깁니다. 짧은 공연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2달, 길면 1년 내내 하는 공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 컨디션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내가 20만 원 가까이 주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배우 목소리가 쉬어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 전날 혹은 당일에 배우 캐스팅이 바뀌게 되거나 관객들은 알게 모르게 노래 키를 살짝 낮추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공연 기간은 1달, 2달이겠지만 그 전에 2-3달 연습을 해야 하고 또 뮤지컬은 한 편당 2시간 이상 되는 공연이잖아요. 게다가 뮤지컬 곡들은 일반 대중가요보다 긴 편인데 서사가 있다 보니 성대에 무리를 일으키죠. 그걸 전부 커버하려면 보통의 발성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두 번째, 뮤지컬의 노래는 대사와 같습니다. 극중 인물의 생각이나 대사를 노래로 부르는데 관객들이 무슨 말인지 들을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노래의 딕션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뮤지컬 장르 중에 송스루라고 있는데 이거는 대사가 없어요. 레미제라블, 명성황후 이런 작품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진짜 딕션이 안 되면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관객들은 안개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유의 발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공연 후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하고 성악이나 가수 출신이신 분들이 뮤지컬 무대에 올랐다가 곤혹을 치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뮤지컬 발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이 2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뮤지컬 발성 어떻게 해야 할까? 뮤지컬 발성에는 벨팅과 성대 기울기, 벨칸토 이렇게 3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벨팅과 성대 기울기를 사용하는 발성법은 제 지난 영상에 고음 발성법 설명편이 있지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발성의 첫 번째 벨팅 발성법은 온 근육을 한데 모으는 소리가 단단해지는 발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매우 사랑하는 발성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뮤지컬 배우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단점은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면 스크래치가 확 성대 결절을 피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 발성법은 너무나 매력적이기도 하고 가사말도 잘 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주로 이 발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지연 배우님, 옥주연 배우님, 장은하 배우님이 계세요. 그 다음 성대 기울기를 이용하는 발성법은 성대를 정말 잘 보호할 수 있는 발성법이에요. 최대한 기울여서 저음 고음을 오가면서 더 멀리 소리를 내보낼 수 있고요. 여기에 후두덮개를 사용해서 성량을 높이고 딕션이 잘 들리게 하는 거죠. 특히 후두덮개 소리가 마이크에 정말 잘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영국의 웨스트엔드나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정말 사랑하는 발성법입니다. 장시간 노래하거나 장기간 노래해도 다른 발성에 비해 타격이 크지 않아요. 단점은 벨팅만큼의 파워풀함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 발성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선아 배우님, 김호영 배우님, 또 김금나 배우님이 계세요. 벨칸토 발성법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예전에 홍강호 배우님이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하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튜이 역으로 큰 호평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공연을 봤던 세계적인 보컬 트레이너가 영국에서 미국 내용의 뮤지컬을 한국식 발성으로 하는 배우라니 하면서 흥미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뮤지컬 문화는 티켓이 한 장에 17만 원, 18만 원 약간 고급 문화예요. 저렴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소리도 약간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하인드지만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문화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지킬앤 하이드. 지금 이 순간
너무나들 좋아하시잖아요. 이 지킬 앤 하이드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해 오신 컴퍼니 대표님이 브로드웨이에 가셨다가 이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저기 구석에 있던 캐캐 묵은 지킬 앤 하이드를 집어왔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뮤지컬이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로 전 세계 뮤지컬계를 뒤흔든 라이온 킹은 한국에서 좀 잘 안 됐거든요. 바로 이 벨칸토 발성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성이 듣기도 참 좋고 성대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관객들에게 감동 주기도 참 좋은 발성이에요. 베이스에 벨칸토 발성을 사용하면서 후드덮개 소리를 조금 더 사용하는 그런 발성이에요. 주로 이 발성을 사용하는 배우들은 김소연 배우님, 정성화 배우님, 최재림 배우님이에요. 여기서 하나! 이 세 가지 발성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기관 중 어떤 부위를 특정적으로 더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발성법을 주로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자신만의 매력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노래마다 또 배역마다 조금씩 발성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의 장르에 따라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또 이런 노력들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배우분들, 가수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고 싶으시면 언제든 소스TV를 찾아주세요. 그럼 안녕!